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원디멘셔널 파티클이라는 박스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를 했고요.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떤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전자가 있는데 얘 슈레딩거 방정식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빈 상자에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항이 없는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를 풀었어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얘가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스프링에 매달려 있을 때는 얘는 파동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포텐셜이 0이 아니고요. 스프링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얘가 2분의 k x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요 시스템보다 더 관심 있는 시스템,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시스템에서 관심이 있어요. 얘보다는 어떤 게 관심이 있냐, 스프링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원자가 달려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사실 더 관심 있는 시스템. 얘가 질량이 라지 m이고 얘가 스몰 m이라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x라고 그러면은 얘도 포텐셜이 2분의 k x제곱 얘랑 똑같아요. 단위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질량이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얘가 뭐로 바뀌냐면 환산 질량으로 바뀌어요. 아까랑 똑같긴 한데 바뀌어요. 환산 질량은 수학책에 물리책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여기 질량하고 여기 질량을 알게 되면은 두 개의 질량에 의해서 우리가 환산 질량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걔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줘서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파동 함수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은 풀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풀어보면 되고 우리는 이제 일반학이니까 이걸 이제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풀지는 않고 요것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해를 찾아볼 텐데 해를 찾기 전에 우리가 물리책에 찾아보면 이걸 잡아다에다 놓게 되면 얘가 진동 운동을 하잖아요. 그 진동 운동할 때 주파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1/2파이에 아까 얘기했던 환산 질량이 이렇게 나와요. 물리책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자주 나올 테니까 앞으로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얘가 vx 대신에 얘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는 0이 아니고 2분의 k x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얘를 푼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풀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구해보고 파동 함수를 이제 구해봤어요. 구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자, 여기 U는 여기 U랑 똑같아요. 진동 유파수야. 요 분자에 진동 유파수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V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양자수에 해당해요. 우리가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에서도 그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자수가 등장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양자수가 등장하는데 얘는 몇부터 시작하는 수냐면은 얘는 0부터 시작하는 수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에서는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했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풀어보면은 0부터 시작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양자수 이제 V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파동 함수를. 여러분들 책에 이제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 4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20장에 있어요. 20장에. 근데 강의 그 순서상 이 부분을 미리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뒤에 가서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미리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 파동 함수의 수학적인 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 수학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내가 그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요 에너지 준위하고 요 파동 함수를 이제 그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음 수를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2분의 kx 제곱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고 여기에다 0부터 대입해 주게 되면 0 대입해 주면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h는 되죠.
2분의 1 H는 이렇게 되겠죠. 제일 작은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는 1대1 해준 거 2분의 3 H가 되겠죠. 그 다음은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이 간격이 똑같아요. H류야. 등 간격이 되더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이제 그려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제 가운데가 여기라고 그러면은 얘를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얘가 v 이퀄 제로일 때 v가 제로일 때 파동 함수예요. 자, 그 다음 v가 1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모양이 그려지더라는 거죠. 자, v가 3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제 이런 모양이 그려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그렸고 그 위에 이제 파동 함수를 그렸어요. 그럼 우리가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에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뭐를 체크해 볼 거냐면은 노드의 수, 그 다음에 대칭성 이걸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V가 1일 때 노드는 이게 노드가 되겠죠. 노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함수값이 제로가 돼야 되고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요즘이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하나예요. 얘는 노드가 얘가 노드가 될 수가 있고 얘가 노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노드가 하나 더 없어요. 그래서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와 마찬가지로 얘도 노드가 증가하면서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무슨 함수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죠. 이게 가운데라고 그러면은 부호가 바뀌니까 얘는 어드 페러티를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기함수예요. 얘는 부호가 안 바뀌죠. 이분 페러티를 바꿉니다. 얘도 이분 페러티를 바뀌죠. 그래서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에서 마찬가지로 이분 페러티, 어드 페러티가 이제 교대로 나타나더라 하는 비슷한 모양을 보이죠. 자, 이것이 양자역학의 결과예요. 자, 근데 양자역학의 결과는 고전역학의 결과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세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의 차이점이 세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되게 고전역학이 하면은 제일 작은 에너지가 어딜까요? 여기가 제일 작은 에너지. 이게 제일 작은 에너지. 0을 가질 수 있어요. 제일 작은 에너지 0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상태가 불가능해요. 제일 작은 에너지는 얘예요. 요만큼 에너지가 제일 작은 에너지. 이게 바로 제일 작을 수 있는 에너지가 0이 아니고 2분의 레이팅이라는 거죠.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럼 왜 양자역학에서는 이 에너지를 못 가느냐를 뭐를 설명해 줄 수 있냐면 불합정성 원리로 설명해 줘요. 자, 불합정성 원리에 의하면은 델타 x에다가 델타 p를 곱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작은 숫자긴 하지만 그 작은 숫자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 불합정성 원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태에 있다라고 그러면 x가 결정이 되죠. x가 그냥 결합 비례가 돼버리는 거죠. 포텐셜 미니멈이게 되니까 그 x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x의 불합정성이 없어져. 얘가 그냥 0이야. 왜냐면 x가 그냥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 있게 되면 속도도 제로가 돼버려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모멘텀도 그냥 0으로 결정이 돼버려요. 불확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얘도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델타 x에다 델타 p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0이 돼버려요. 근데 언서티티 프린시플은 그것이 어떤 숫자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0이 돼버린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포인트는. 이거는 양자역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최소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 존재는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전역학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딱 주어지잖아요. 주어지게 되면은 이 오실레이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가서 이 포인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속도가 돼서 다시 되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딱 결정이 되면 토탈 에너지하고 포텐셜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터닝 포인트 사이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 바깥에 존재할 확률은 어떻게 되죠? 터닝 포인트 바깥에 존재할 확률은 제로다라는 것이 고전역학의 주장이죠. 그죠? 근데 양자역학의 파동 함수를 보면은 얘가 토탈 에너지인데 여기 확률이 어떻게 되죠? 얘가 0이 아니에요. 0보다 커요. 삐져나와 있어 지금. 고전역학이 주장에는 터닝 포인트 바깥에서는 무조건 있을 수가 없고요. 확률이 0인데 얘는 0 아닌 확률을 가지고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겨. 그 삐져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터널링이라고 불러요. 자, 이 현상도 고전역학적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입자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속도가 똑같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어디 지나갈 때가 가장 속도가 빠르냐면은 가운데 지나갈 때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런 다음에 터닝 포인트 쪽으로 지나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에서는 잠깐 속도가 제로가 돼요. 그러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가속도가 붙게 되죠. 가운데 부분을 지나갈 때가 속도가 가장 빨라. 그러니까 위치마다 지나가는 속도가 달라요. 가운데를 지나갈 때가 가장 속도가 빠르고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갈 때가 속도가 제로. 그 근처가 속도가 가장 느릴 때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오실레이터가 진동운동하는 모습을 랜덤하게 사진을 찍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에 있는 사진이 많이 찍힐 거냐면은 당연히 터닝 포인트에 얼저머리고 있을 때가 가장 많이 찍힐 거예요. 왜냐면 그쪽이 가장 느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 가장사에서 발견될 확률이 가장 커요. 고전역학에 의하면. 근데 양자역학에 의한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운데서 발견될 확률이 오히려 가장 커요. 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V가 0일 때 얘기고요. V가 0일 때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V가 0일 때는 이쪽이 커요. 근데 V가 한 예를 들어서 100 정도 됐다. V가 굉장히 커졌다. 라고 했을 때 이 파동 함수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양자수가 작을 때는 고전역학의 결과하고 양자역학의 결과 정반대인데 V가 커지게 되면은 얘도 양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커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V가 커지면서 양자역학의 결과가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은 고전역학의 결과에 수렴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응 원리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correspondence principle. 양자수가 커지게 되면은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고전역학의 결과에 수렴하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비슷한 거 어디서 배웠냐면은 흑제 복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흑제 복사에서도 흑제 복사 곡선이 어땠었냐면은 프랑크의 곡선이 있었고 레일라의 곡선이 있었잖아요. 이게 남자라고 그러면 프랑크의 곡선이 이렇게 되고 프랑크 레일라의 곡선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파장이 작을 때는 이건 레일라이죠. 레일라의 결과하고 프랑크의 결과가 많이 달라요. 근데 파장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두 결과가 수렴하더라 그러죠. 고전역학의 결과에 수렴하게 돼. 프랑크의 결과가.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죠? 세 가지 다른 점.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뭐냐면은, H2 분자하고 D2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에너지 준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H2, 그 다음에 D2. 자, 이거 중수소거든요. 중수소 분자나 수소 분자는 어떨까요? 화학적인 성질은 달라지지 않겠죠? 그냥 원자 질량만 달라졌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또 화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힘상수는 안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핵의 질량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포텐셜은 둘 다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2분의 1 kx제곱이고, 듀테리움으로 만들어진 수소 분자도 똑같이 2분의 1 k x보다 포텐셜이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포텐셜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그려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준위를 그리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H2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D2 분자의 에너지 준위를 그려주려고 그러는데, 질문은 이 점선은 바로 H2의 에너지 준위예요. D2의 에너지 준위는 이 점선친 D2의 H2 에너지 준위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가 질문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은데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같지가 않아요. D2 에너지 준위는 H2 에너지 준위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 자, 왜 그러죠?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에 상관해요, 저기? 누에 따라 다르네. 뉴. 근데 아까 뉴는 어떻게 된다고요? 뉴는 1/2파이의 뉴분의 K라고 했어요. 자, 이 두 개의 포텐셜은 K는 똑같아요. K는. 하지만 뭐가 다르죠? 질량은 달라요. 질량. K는 똑같지만 질량이 달라요. H2하고 D2는 질량이 다르니까 어떤 게 더 빨리 진동하겠어요? 당연히 가벼운 수소가 더 빨리 진동을 해요. 얘는 무겁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지만 천천히 진동할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듀테리움.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따라서 달라지겠지. 여기도 듀테리움. 여기는 수소. 근데 듀테리움의 주파수가 수소 주파수보다는 작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질 거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지금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포텐셜이 이렇게 완벽한 하모닉 포텐셜이다 라고 했을 때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등간격의 에너지 준위가 나오더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3장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분자의 포텐셜은 이런 하모닉 포텐셜이 아니고 이쪽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쪽이 한쪽이 열려있는 아나모닉 포텐셜이라고 그래서 이 포텐셜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얘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이런 포텐셜이라는 거예요. 이런 포텐셜. 아나모닉 포텐셜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실제 포텐셜이 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집어넣어서 다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봤어.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계산해 봤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더냐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등간격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간격이 점점 줄어들더라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더라 하는 거죠. 실제 분자는 이렇다면 실제 분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새로운 답픽.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전자를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1차원 상자에다 집어넣어. 1차원 X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1차원 상자에다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냐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이제부터 할 것은 뭐냐면은 전자가 1차원 상자가 아니고 2차원 상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자, 그럼 얘가 이제 2차원 상자에 들어가도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어떤 파동 함수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동 함수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풀진 않더라도 이 파동 함수는 어떤 모양을 할 거냐면은 이런 모양을 해야 될 거예요. 얘가 y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xy 평면상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동 함수를 구해야 될 거예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세워야 되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1차원인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1차원. 지난 시간에 가졌던 거. 근데 지금 y 방향도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y에 관한 항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항이 하나가 더 추가돼요. 여기 하나가 이제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선 이제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빈 상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포텐셜이 없어. 방금 전에 했던 건 포텐셜이 있는 케이스고요. 지금은 포텐셜이 역시 없어. 단지 2차원으로 집어넣었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 그래서 얘는 뭐를 해야 되냐면 얘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수학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해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요 함수가 다음과 같이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 미분 방정식을 풀게 돼요. x에 관한 함수 곱하기 y에 관한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더라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풀 거예요. 그래서 풋사이를 x, y로 취향을 바꿔줘요. 그래서 얘가 x, y, 얘도 x, y, 여기도 x, y 뭐 이렇게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첫 번째 항을 보면은 첫 번째 항은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y는 뭐죠? y는 x의 입장에서 보면 y는 숫자야. 변수가 아니야. 그래서 y는 이 미분기호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에는 y에 관해서 미분해 주는 거잖아. y의 입장에서는 x가 뭐냐면 그냥 숫자예요. 변수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양변을 xy로 나눠주려고 해요. 양변을 xy, xy, xy 이렇게 나눠주려고 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느냐? 여기 y가 캔슬이 되고 x분의 1만 남죠. 두 번째 항은 x가 캔슬이 되면서 y만 남죠.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x만 나와 있는 함수고요. 두 번째는 y만 나와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흡사 이런 형태의 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x에 관한 함수가 있고 어떤 y에 관한 함수가 있는데 더해졌더니 2라고 하는 어떤 상수가 나오더라라는 꼴이에요. 요 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이런 꼴이에요. 어떤 x에 관한 함수가 있고 y에 관한 함수가 있는데 더해졌더니 무조건 상수더라.
여기서 x, y는 뭐냐면은 독립 변수라고 해서 임의의 값을 막 대입해 줄 수도 있어. 그랬는데 언제나 일정한 값이 나와야 돼. 그런 경우는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야. 얘도 상수함수고 얘도 상수함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상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요 상수를 EX라고 부를 거고요. 요 상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EY라고 부르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로부터 요 하나의 식으로부터 식이 몇 개가 유도가 되냐면은 3개의 식이 유도가 돼요. 첫 번째 식은 얘가 EX다. 다시 말하면 EX다. 첫 번째 식. 당연히 두 번째는 얘가 EY다. 이거다. 이게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가 뭘까요? 하나가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하면 뭐가 돼야 되냐? 2가 돼야 되냐? 다시 마지막 얘에다가 얘를 더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야 되냐면은 2가 나와야 한다라는 3개의 식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x를요 오른쪽으로 옮겨줘요. 이렇게. 여기는 y를 오른쪽으로 옮겨줘요.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개의 식은 많이 봤던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티클이나 원디멘전을 박스 풀 때 어떤 식을 풀었나요? 이걸 풀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요 방정식이 요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게 얘거든요. 얘하고 1번식하고 2번식이 똑같아. 이 풋사이가 뭐로 바뀌는 거죠? x하고 y로 바뀐 것 빼고는 말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 구했잖아요. 얘가 얼마다, 에너지가 얼마다 지난 시간에 다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줄게요. 그래가지고 이걸 풀게 되면은 x는 루트 1분의 2에 sin 1분의 n 파이, 이거 x에 관한 식이니까 x 써주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y는 1분의 2에 sin의 n 파이 y 해주면 될 거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 n하고 여기 n 달라야 되겠잖아. 다른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양자수를 nx, 여기 양자수를 ny 이렇게 구분을 줘주는 거예요. 구분. 자, 그다음에 상자도 이 상자도 지금 전자가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전자가 여기 2차원 상자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길이를 lx라고 그러고 x 방향의 길이를 y 방향의 길이를 ly라고 한다면 여기는 l이 아니고 lx, ly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x 방향의 함수에는 뭐가 양자수로 따라 나오냐면은 nx라는 양자수가 나올 것이고 y 방향의 함수에는 y 방향의 양자수가 나올 거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에너지는 두 개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x 방향의 에너지, y 방향의 에너지를 더해주는 거다. 더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 x 방향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8m lx의 제곱, nx의 제곱, h제곱. 1차원 상자의 에너지죠, 그죠?
저기 x만 붙여준 거 빼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y 방향의 에너지는 8m의 ly의 제곱에 ny의 제곱에 h제곱이다 가 결론이라는 거지.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지. 아직 남았네 하나가. 그래서 에너지는 구했고,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nx의 양자수 ny 양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동함수는 이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잖아요. 풋사이 xy. 근데 풋사이 xy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나? 시작할 때 x 곱하기 y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함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풋사인.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지. 그냥 두 함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냥.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함수도 두 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투 디멘저널인 경우에 파동함수하고 에너지를 구하는데 원 디멘저널 파동함수를 구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파동함수를 구할 때는 원 디멘저널 파동함수를 구해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는 더해져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원 디멘저널 파티클 박스의 파동함수는 곱해주고 에너지는 더해줘서 만들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구했어요. 파동함수를 구하고 에너지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파동함수하고 에너지를 구하면은 그걸 그려봤잖아. 이제 그려보자는 거죠. 에너지 그려보고 파동함수를 그려보고. 자, 먼저 에너지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LX하고 LY가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X 방향의 길이하고 Y 방향의 길이가 다른데 편의상 같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도 L이고 얘도 L이다. 다시 말하면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LX가 없어져 버리겠죠? 여기도 LY가 정사각형일 때 그럼 얘가 8의 L제곱으로 묶여져요. 8의 L제곱 H제곱 NX의 제곱 플러스 NY 제곱. 이것이 바로 정사각형 안에 전자가 들어갔을 때 전자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되더라 하는. 자, 우리가 파트 그리는 원디멘저널 박스에서 양자수 n은 몇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냐면 0이 아니고 1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가장 낮은 에너지는 언제일 때일까요? nx도 1일 때, ny도 1일 때가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질 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려볼게.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질 때 여기 1일 때가 두 개 양자수 1일 때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다음 에너지는 언제일 때일까요? 여기가 2일 때, 그 다음에 ny가 1일 때, 2일 때, 1일 때, 그리고 nx가 1이고 ny가 1일 때도 얘랑 같은 에너지를 갖죠. 같은 에너지를 갖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요게 원디멘저널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투디멘저널이 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서로 같은 다른 상태인데 서로 같은 에너지를 갖게 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경우를 서로 다른 상태인데 디제네레 됐다라고 보통. 자, 이거는 1차원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 1차원에서는 다 에너지가 다른 상태인데 2차원 이상이 되면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갖게 되더라는 거죠. 디제네레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책에 보면 축퇴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거든. X 방향의 길이하고 Y 방향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구분이 안 가는 상태죠 지금, 그죠? 그래서 X를 Y로, Y를 X로 바꾸더라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굳이 무슨 양자각형 계산 안 해보더라도
얘하고 얘는 에너지가 같다는 게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대칭성으로. 그죠? 자, 근데 이 디제너럽 됐다라는 현상은 이런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자에서도 나와. 원자에서 뭐가 있나요? 1s가 있고 2p 오비탈이 있잖아요. 2p가 2px, 2py, 2pg가 어떠나요? 에너지가 다 같잖아요. 얘도 디제너레이트 된 거예요. 얘도 모양 보면 세 개가 에너지가 같은 거 그냥 나오죠. 이게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방향만 다른 거죠. x, y, z 방향. 얘도 모양 똑같아요. 그려보면 방향만 90도 꺾어져 있겠죠. 그냥 x, y 방향만. 이거랑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디제너레이트 된 것은 다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요 디제너레이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흑체 복사할 때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요 식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네? 세 부분. 뒷부분은 어떤 벡터라고 그랬냐면은 볼츠만 벡터라 그래가지고서 여기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에 mv제곱 kbt라고 했었고요. 가운데 부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디제너러시라고 내가 그냥 적어놓은 저희가 뭐에 비례하다고 그랬나요? 4파이 v제곱에 비례하다고 그랬죠. 얘가 왜 4파이 v제곱에 비례했다고 그랬나요? 3차원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게 속도 벡터를 나타내줍니다. vx, vy, vg. 그래서 어떤 구를 그릴 수가 있다. 근데 이 구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뭐라고 그랬나요? 구에 있는 모든 점들은 속도 벡터의 방향만 다르고 뭐가 같죠? 속도 벡터의 크기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은 뭐가 같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다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다 같은 놈들이에요. 움직이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에너지가 다 같은 상태들이야. 그것이 이 구의 표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4파이 v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상태수거든요. 얘도 에너지가 같은 상태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거랑 얘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에너지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텐데 디제너러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제네러시 명사형은 얼마나? 2라고 본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는 상태가 두 개가 있다. 디제너러시가 2라고 부른다. P-오비탈은 따라서 디제너러시가 얼마인가요? 3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는 상태의 수가 3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동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함수는 양자수 두 개만 있으면 딱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만 결정이 되면 그려줄게요. 자, 근데 이 함수는 그리기가 어려워요. 칠판에다가. 이 2차원 함수는 3차원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수업 시간에 그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는 파동 함수 값을 그리지 않고 칠판 위에 그 함수 값의 부호만 내가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래서 뭐를 그릴 거냐면은 요거 xy 함수인데 nx가 3 예를 들어서 ni가 2인 2디멘전al 파티클 박스의 파동함수의 부호만 2차원 평면에 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그리고요. 여기가 x축, 여기가 이제 y축. 근데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x 함수에다가 y 함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이 함수의 양자수가 얼마라고요? 3. 이 함수의 양자수는 2 이렇게 되죠? x nx는 3 이렇게 3인 양자수, 2인 양자수 함수를 곱해서 여기다 부호를 그리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x방향에는 양자수가 3짜리니까 어떻게 그려주면 되나요? 이런 식의 nx 이꼴 3짜리 함수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y축에다가는 뭐를 그리죠? 양자수가 2짜리인 걸 그리니까 이런 함수를 이게 x 함수고 여기에 y 함수예요. 여기는 얘하고 얘를 곱한 걸 여기다 부호만 그리려고 하는 부호만. 자, 부호를 그리기 전에
이제 점선이죠, 점선. 점선에 있는 점들 있잖아요. 이 점선. 이 점선에 있는 점들을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은 그 함수 값은 0이 돼야 되나? 0? 왜 그러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점들은 뭐가 0인 점들인가요? 얘가 0인 점들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 y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되죠. 그죠? 여기 있는 점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점들은 요 함수 값을 0으로 만드는 점들이잖아요. 이거 노드잖아, 노드. 그러니까 이거 x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무조건 함수 값이 0이 되는 점들을 내가 다 점선으로 그려놨다. 그래서 요것이 요 점들이 집합이 라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달 라인이라고. 노달 라인이 세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호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영역에 있는 점들은 요 x 방향의 함수는 플러스 사인을 갖잖아요. y 방향 함수도 플러스를 갖잖아요. 두 개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값 같고 플러스 값 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부호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요. 노달 라인이 3개가 나오고 이런 함수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요거는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이게 원점이라고 그러면 부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네. 기함수가 되겠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두 개 양자수를 줬을 때 바꿔서 줬을 때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거꾸로 내가 이 그림을 줘. 이 그림을 줬을 때 거꾸로 이 양자수가 몇인지도 알아내야 돼. 두 개를 양방향을 다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2디멘전널을 끝내고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지금 2디멘전널 했잖아요. 전자가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이번엔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3차원에다 집어넣으겠죠. 3차원. 3차원에 집어넣었을 때 그것도 파동함수로 표현이 될 텐데 얘는 당연히 x와 y와 g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풀어보진 않았지만 여기도 아마 함수에 양자수가 나올 거예요. 3개가 나오겠죠. nx, ny, ng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빨리 끝내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토믹 오비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한 것 중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